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산에듀 강사 남미수입니다. 2023년도 제4회 전기공사산업기사 필기 CBT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기기 파트죠. 4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41번. 직류기에 주로 사용하는 건선법으로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류기에서 뭘 쓴다라고 했습니까? 고상권, 폐로권, 이층권. 자, 이층권엔 뭐가 있죠? 중권과 파권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암기법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짜장면 곱빼기를 먹자 생각을 하셔서 고폐이 기억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 폐, 이. 그래서 고상권, 폐로권, 이층권. 자, 이층권에는 우리가 중권과 파권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이것만 하시면은 절대 틀릴 수가 없겠네요. 답은 3번이 됩니다. 42번입니다.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상건선의 전류 방향은? 자, 우리가 이 전기자 반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건선을 설치를 합니다. 맞죠? 자, 그럼 전기자 반작용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당연히 전기자에서 일어납니다. 전기자에서 전류가 흐르죠. 그럼 전류로 인해서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그 자기장으로 인해서 전기자 반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자기장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없애줘야 돼, 없애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보상건선은요, 전기자와 직열로 설치를 하고, 그리고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와 당연히 반대로 흘려줘야지만이 전기자에서 발생하는 자기장을 상쇄시켜 줄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4번에 전기자 전류 방향과 반대다. 이게 답이 되는 것이고, 뭐 추가로 전기자와 직열로 설치하고 이때 흐르는 전류는 전기자 전류와 반대 방향이다. 요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번이 되는 것이죠. 43번입니다. 극수가 6극일 때 전동기 토크를 타오라고 합니다. 근데 12극일 때, 극수가 12극일 때 전동기 토크는 얼마가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극수가 6극에서 12극, 즉 2배가 되었죠. 극수가 2배가 되었을 때 전동기 토크는 몇 배가 되는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토크와 극수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알아내셔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토크식이 있습니다. 토크. 자, 9.5에 n분의 P, 자, 이러한 식 있죠. 그래서 유도전동기에서는 얘를 출력축으로 보게 되면은 n분의 P 제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입력축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9.5에 우리가 ns에 1-s다 이렇게 표현하죠. n을. P0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P2에 1-s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크를 나타낼 때 9.5 ns분의 P2다 이렇게 나타내도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어떤 공식을 써도 상관없지만 저는 후자의 공식을 써볼게요. 그러면은 우리가 ns다라고 하는 거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120 f를 뭐로 나눈 겁니까? p로 나눈 것이죠. 잘 보시면은 지금 극수가 2배로 증가했죠. 그럼 얘가 증가합니다. 2배 증가해요. 그럼 ns는 어떻게 됩니까? 반비례하니까 감소하죠. ns가 감소한다라는 건 토크는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극수가 증가하니까 토크도 증가했네. 비례관계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극수가 몇 배 증가했습니까? 2배 증가했으니까 토크도 2배 이렇게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타오가 되겠네요. 답은 2번이 됩니다. 44번입니다. 자,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 여러분들 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 변압기 임피던스 전압은 우리가 변압기 단락 시험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그럼 등가이로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우리가 2차를 1차로 환산을 한 등가이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항은요 1차, 2차 합친 저항이고요. 얘는 1차, 2차 합친 리액턴스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2차에 뭐가 달린 겁니까? 부하가 달린 거죠. 그래서 2차에 부하를 이렇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병렬로 우리가 변압기에 철심 부분 그려주시고 코일 부분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변압기의 등가회로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단락시험을 할 겁니다. 그럼 단락시험을 왜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 단락시험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마치 부하가 걸려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야. 단락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이게 단락이죠. 실제로는 부하가 안 걸려 있잖아. 그런데 단락 상태를 만들면은요, 부하가 걸려 있을 때랑 같은 상황을 만들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하가 걸려 있을 때의 전력 손실과 부하가 걸려 있을 때의 전압 강화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강사님, 그냥 왜 굳이 그렇게 합니까? 부하가 달려 있을 때 얘네들을 구하면 되지 않습니까? 굳이 뭐 단락 시험까지 합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변압기를 판매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 구매자가 변압기를 구매하러 왔어요. 그럼 물어보는 거죠. 저기 이 변압기 혹시 전력 손실, 전압 강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되잖아. 그치? 근데 갑자기 이게 궁금하신가요? 혹시 어디다 시설하실 거예요? 저기다 시설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변압기 들고 가지고 저기다 딱 박은 다음에 전력 손실이 이렇고 전압 강화 이렇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쵸? 우리 미리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미리 부하를 달기 전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락상을 만들어 주는데 마치 부하가 걸린 것과 같은 상을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단락을 시킵니다. 단락을 시키면은, 자, 여기에 있는 애들은요, 사실은 단락된 지점으로 전류가 다 흐르기 때문에 무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흐르는 전류는 사실 무부하 전류, 여자 전류이기 때문에 상당히 작기 때문에 뭐 그냥 무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부하가 달린 상황을 만들어 주느냐? 일단 전압을 가합니다. 자, 0V부터 차근차근 가야 돼요. 왜? 단락이 되어 있으니까 조금만 전압을 높게 가하면 전류가 확 흘러요. 그래서 0에서부터 조금씩 전압을 올리다가 어떤 전압에서 딱 멈춰요. 자, 이때 전압이 뭐냐면 전격 전류를 만들어내는 전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압을 우리가 임피던스 전압이다라고 해요. 임피던스 전압이다. 그러니까 이제 전격 전류가 흐르잖아. 이 전격 전류를 언제 흘러요? 부하가 달려있을 때 흐르는 전류지. 그래서 이 전류가 어디를 지납니까? 저항을 지나면서 손실을 발생하죠. 그 손실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의 전압 강화 값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임피던스 전압이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은 여기서의 전압 강화 어떻게 됩니까? I1N. 자, 1차 전격 전류에다가 I1N에다가 여기서의 임피던스, 얘네들이 합한 임피던스가 되겠지.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여기서의 전압 강화가 되는데 이 전압 강화 자체가 임피던스 전압이 되겠지. 그쵸? 우리가 KVL에 의해서 3번, 보기 3번 읽어봅니다. 전격 전류가 흐를 때 변압기 내의 전압 강화이다. 이게 뭐예요? 임피던스 전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3번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 문제 이해하시면 좋겠지만 이 단락 시험을 왜 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점도 좀 기억을 해달라. 자, 그러면 45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 중부하에서도 기동되도록 하고 회전 계자형의 동기 전동기의 고정자인 전기자 부분이 회전자 주위를 회전할 수 있도록 이중 베어링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전동기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 동기 전동기인데 중부하에서 기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동. 그러면은 좀 이상합니다. 왜? 우리 동기 전동기는요 스스로 기동하지 못해요. 기동을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다.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기동법 두 가지도 배워서 자기동법 그리고 유도 전동기법. 그러니까 스스로 기동을 못해요. 근데 얘는 스스로 기동을 하는 동기 전동기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 동기 전동기보다 초월을 했죠. 그래서 얘는 초전동기다라고 불러요. 초동기 전동기. 그래서 답이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이 좀 포인트로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이 기동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이중 베어링 구조다 이런 말이 나오면 초전동기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포인트는 뭡니까? 동기 전동기는 기동을 합니다. 기동을 못 하는데 얘는 기동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자, 여기서 일반 전동기보다는 초월했구나. 초동기 전동기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쉽게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자, 46번입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의 2차 입력이 P2이고 그리고
슬립이 S일 때 2차 동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죠. 자, 가보도록 할게요. 46번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이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P2다. 2차 입력이 들어오죠. 그럼 2차 입력에서 2차 동선 PC2를 빼게 되면 그 결과가 2차 출력, 기계적인 출력 P0가 나온다. 얘네들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네들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암기할 필요가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만 원을 벌었어요. 자, 그러면은 80만 원이 통장에 들어오는 거지. 그럼 20만 원 어디 갔습니까? 세금으로 빠져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0만 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20만 원. 그럼 세율이 얼마입니까? 20%가 되는 거죠. 20%. 그럼 세율이 20%라는 얘기는 이 20만 원 어떻게 구했어요? 100에다가 20%니까 곱하기 0.2가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이런 식으로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자, 똑같습니다. 이 관계와 얘랑 똑같아요. 자, 우리가 100만 원이다라고 하는 건 입력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얘가 P2예요, P2. 그리고 PC2만큼 빠졌지. 세금이 빠진 거잖아. 얘가 PC2야. 맞아요? 그 결과 P0가 된 거죠. P0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잘 보시면은 우리가 이 세금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얘가 슬립이 된 거야, 슬립. 그래, 슬립이 손실값이라고 하잖아요. 손실값. 그래서 0.2가 슬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100은 뭐야? P2가 100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PC2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SP2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거죠. SP2. 이 식이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 되게 간단한 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거 뭐예요? 세금이 얼마인지를 묻고 싶죠. 그러면 우리가 번 돈, 그러니까 전 월급에서 세율을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0.2 곱한 거라고. 이거 외울 게 아니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P0는 어떻게 됩니까? P2에서 SP2를 뺀 거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P2에서 SP2, 1-S의 P2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관계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P2, PC2, P0가 어떻게 된다라고? 1대 S대 1-S다. 요거까지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뭡니까? 2차 동선. 자, 이 친구에 대해서 물어봤죠. 이 친구. 그러면은 얘가 지금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까? S의 P2로 나타낼 수가 있다. 답이 2번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47번 가보도록 할게요. 47번. 변압기의 개방에러 시험으로 구할 수 없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개방에러 보도록 할게요. 자, 또 등가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1차, 2차 환산한 거다 생각을 해주시고. 자, 여기에 병렬로 변압기의 철덩어리 성분과 리액턴스 성분을 그리겠습니다. 저는 2차를 1차로 환산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더한 저항이고 1차, 2차 더한 리액턴스당. 그리고 여기에 부하가 달립니다. 자, 그럼 개방 시험입니다. 개방은 무부하니까 부하가 이렇게 오픈된 것이죠. 그럼 오픈되게 되면은 사실상 전류가 여기로 흐르지 않죠.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제로죠. 자, 요 회로들은 다 무시해 주시면 되고, 자, 여러분들은 요 친구만 좀 봐주시면 되겠죠. 요 친구만 봐주시면 된다. 그럼 요 회로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자, 여기에 흐르는 여자 전류죠. 여자 전류 또는 무부하 전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0라고 하죠. 얘 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항에 흐르는 철선 전류죠. I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코일 성분, 리액턴스 성분에 흐르는 자화 전류죠. I 파이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자, 또 이 저항 성분, 여기서 발생하는 전력은 뭐가 됩니까? 철손이 됩니다. 철손, 맞죠? 철손이 되는 거예요. 철손. 자, 철손이 되는데, 자, 우리가 철손에는 크게 뭐가 있습니까? 히스테리시스손과 와류손이 있죠. 그래서 히스테리시스손 PH, 와류손 P1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무부하 전류 알 수 있고요. 2번 동손입니다. 동손은 어디서 발생합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했던 단락 시험에서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그리고 히스테리스손과 와류손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48번 가보도록 할게요. 48번. 삼상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권선을 Y결선을 하는 이유 중에서 델타 결선과 비교할 때 장점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동기발전기는요 Y결선을 합니다. 맞죠? 전기자를 Y결선으로 해요. 이렇게 Y결선으로 합니다. 전기자를 Y결선으로 한다. 그래서 권선이 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상에 있죠. 상에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상에 이렇게 있어요. 그럼 왜 Y결선으로 하냐? 델타가 아니라. 1번부터 볼게요. 전기자 반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자, 이거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Y로 하든 델타로 하든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는 동일할 겁니다. 맞죠? 그래서 전기자 반작용과는 무관합니다. 1번 틀렸고요. 2번 권선에 코로나 현상이 적다. 자, 우리가 코로나 현상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공기의 국부적인 저렴파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저렴파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렴파괴는 높은 전압이 걸리면 잘 일어나죠. 보시면은 이 Y결선은요 만약에 V라는 전압이 들어오면은 실제 권선에, 자, 권선에 걸리는 전압은 어떻게 됩니까? 루트 3분의 V가 되죠. 그래서 전압이 작게 걸리는 거지. 그래서 저렴파괴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맞는 말이고요. 3번 고조파 순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저희가 고조파 전류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비접지 상태로 있으면 고조파 전류가 없어요. 근데 접지를 하게 되면 고조파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고조파 순환 전류라고 했죠. 자, 우리가 순환 전류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델타에서 일어나잖아. 애초에 델타에서, 그러니까 지금 그림만 그려도 알잖아. 이거 델타잖아. 딱 델타 봤을 때 이렇게 순환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이것은 델타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어쨌든 순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맞는 선지가 되겠죠. 4번 권선의 보호 및 이상전압 방지 대책이 용이하다. 권선의 보호다라고 하는 거는 여기가 권선이죠. 권선의 전압이 어떻게 돼요? 작게 걸리니까 보호가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이상전압 방지 대책이 용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중성전 접지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중성전 접지가 가능하면은 지락이라던가 어떤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여기 전압이 상승하지 않죠. 그래서 이상전압이 발생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방지 대책이 용이하다, 맞는 선지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49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9번. 직류발전기 병렬운전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직류발전기 병렬운전 조건 어떻게 됩니까? 단자 전압 및 극성이 같습니다. 단자 전압과 극성이 같아야 되고요. 그리고 외부 특성 곡선이 어느 정도 수하 특성 곡선으로 같아야 되고, 용량이 같으면 각 발전기의 외부 특성 곡선이 같아야 되고요. 용량이 다른 경우는 퍼센트 부하전류로 나타낸 외부 특성 곡선이 거의 일치할 것. 자, 우리가 지금 제가 뭐라고 했냐면은 용량이 같은 경우에는 외부 특성 곡선이 같아야 되고, 용량이 다르면은 퍼센트 부하전류로 나타낸 외부 특성 곡선이 거의 일치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1번 선지로 합쳐져서 나온 겁니다. 외부 특성 곡선이 어느 정도 수하 특성으로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수하 특성이다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수하 특성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전류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압은 감소하는 것을 수하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어찌됐건 이 수하 특성을 지켜야 됩니다. 용량이 같든 용량이 다르든.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용량은요 상관없죠. 그렇잖아요. 용량이 같든 다르든 수하 특성만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류발전기 병렬운전 조건할 때 용량은 같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임의라는 거예요. 뭐만 같다? 단자전압, 극성만 같으면 된다. 이러한 점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용량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치기 때문이죠. 용량이 같아야 된다. 용량은 안 같아도 됩니다.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외부 특성 곡선이 어느 정도 수하 특성으로 같을 것, 2번 단자 전압이 같을 것, 3번 극성이 같을 것. 다 맞는 선지죠. 4번에 유도기전력이 같을 것, 유도기전력은 같지 않아도 됩니다. 자, 답이 4번이 옳지 않은 선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50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0번 문제. 50번 문제. 50번 문제는 저 옆에서 풀게요. 이게 50번 문제가 좀 풀이가 길어서 옆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0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50번. 자기 용량, 죄송합니다. 51번이 어려운 거네. 50번은 할만해요. 제가 착각했는데 50번 그냥 풀어볼게요. 자기 용량 20kVA의 단권 변압기를 사용하여 배전선 전압 6000V를 6600V로 승합할 때 역률 80% 부하 몇 kW까지 걸 수가 있는가? 단권 변압기죠. 그럼 단권 변압기 여러분들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단권 변압기 이쁘게 그려볼게요. 그래서 2차 측에 부하가 달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뭐 역률이 80%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게 뭡니까? 부하의 킬로와트, 부하의 유효 전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유효 전력을 구하라는 거니까 일단 이 부하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야겠죠. 그리고 이 부하에 흐르는 전류를 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역률을 곱해주면 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6000V를 6600V로 승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6000V를 넣어줬죠. 여기가 6000V입니다. 승합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이 전압이 뭐가 되는 겁니까? 6600V가 되겠지. 6600V. 그러면은 자, 이게 직렬권선입니다. 맞죠? 직렬권선에 걸리는 전압은 600V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단 전압은 구했죠. 그럼 전류를 구해야 됩니다.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문제에서 자기 용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기 용량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직렬권선에서의 용량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 용량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의 용량값이 20kVA가 되는 거니까 얘를 전압으로 나누면 전류가 나오겠지. 여기 흐르는. 그렇겠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전류 어떻게 구한다고요? 20kVA. 자, 20kVA. 20에 10에 3승에. 자, 전압 600이죠. 600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6600 곱하기 600분의 20 곱하기 10의 3승 그리고 0.8까지 곱해주고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정리를 해주시면은 176kW가 나올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되지. 부하 유효 전력은 어떻게 되냐? VI 코사인 세타니까 6600 그리고 전류 600분의 20에 10의 3승이 되겠죠. 그리고 0.8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와트가 되겠지. 그럼 10의 3승 마이너스 10의 3승 해줘야 되니까 이거 날려주시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이거 계산기에 넣어주시면 176kW가 됩니다. 176kW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51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 51번 문제가 여러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어느 변압기의 무유도 전부하 효율이 95%, 그 전압 변동률이 4%이다. 이 변압기의 최대 효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무유도 전부하의 효율이 95%고 전압 변동률이 4%다. 그럼 우리가 무유도라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전압 변동률 입실론의 P에 코사인 세타, Q에 사인 세타죠. 무유도는 이제 순수한 저항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유도성 부하가 없다라는 거니까. 그 말은 역률이 1이라는 얘기야, 맞아? 역률이 1이면은 사인 세타는 0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P밖에 안 났습니다. 그럼 P가 뭐라는 거예요? 4%라는 거예요. 4%. 이거 자체가 4%라고. 근데 우리가 P는 뭐예요? 퍼센트 저항 강하잖아. 그럼 P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잖아. V에 IR에 곱하기 100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위아래 I를 곱해 보겠습니다. 여기도 I, 여기도 I. 이거 뭐 이런 시간에 다 했던 겁니다. 그럼 VI분의 I 제곱 R이지. 그럼 VI는 우리가 용량이잖아. 그래서 용량 P분의 위에는 I 제곱 R이니까 동선 PC가 되는 거죠. 곱하기 100이 된다. 이게 어쨌든 4%라는 겁니다. 맞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자, 얻을 수 있는 게
이 PC는 어떻게 돼요? PC는 100분의 4에다가 P를 곱한 형태죠. 100분의 4에다가 P를 곱한 형태라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무유도일 때 효율이 95%라고 되어 있죠. 그거를 또 해석을 해보겠다. 자, 그러니까 효율 여기다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율. 지금 변압기죠. 변압기이기 때문에 효율이 어떻게 됩니까? 변, 발, 출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두 개가 나오게 되기 때문에 자, 출력 더하기 손실. 자, 손실은 동손과 뭐가 있습니까? 철손이 있죠. 분해 출력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얘의 값이 얼마라고 되어 있죠? 95%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100분의 95다 이렇게 적어볼게요. 100분의 95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출력 값을 그냥 95다라고 잡아볼게요. 뭐라고요? 95다라고 잡아볼게요. 왜 그런지는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아십니다. 얘를 90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얘랑 맞춰주기 위해요. 얘랑 같게 해주려고. 그럼 90으로 잡습니다. 그럼 얘도 95죠. 얘도 출력이니까 95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동손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나타냈죠. PC는 100분의 4 곱하기 P다라고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출력의 4%가 동손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출력이 95지. 그럼 95의 4%가 동손이 됩니다. 그래서 95 곱하기 100분의 4 해주시면은 3.8이 나와요. 자, 얘가 뭐가 된다? 3.8이 됩니다. 3.8. 3.8이 돼요. 자, 그럼 철손 값이 나오지. 왜? 이 밑에가 100이 되면 되잖아. 그럼 철손은 얼마가 됩니까? 1.2가 되는 거죠. 1.2. 아,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손과 철손의 뭐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비정도는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죠. 정확한 값은 아니겠지. 출력을 그냥 내가 임의로 정했으니까 비율이 같은 겁니다. 여기까지가 사실은 지금 보시면은 어느 변압기 무유도 전부의 효율이 90%, 그 전압 변동률은 4%다. 딱 한 줄이잖아. 한 줄로 우리가 요만큼을 다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이 상황에서 뭐를 구하라고 했습니까? 최대 효율을 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럼 최대 효율은 뭡니까? 최대 효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 동손과 철손이 어떻게 같아지는 거죠. 그럼 지금 보시면은 동손이 3.8이고 철손이 1점이죠. 그럼 얘네들이가 어떻게 해요? 같아져야 돼. 그러니까 지금은 같지 않지. 그럼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우리가 얘는 철손이에요. 고정손이에요. 고정손. 따라서 얘는 변하면 안 됩니다. 고정이 되어 있어. 고정. 그럼 바뀌어야 되는 건 뭡니까? 3.8이 되는 거지. 그럼 3.8이 어떻게 바뀌면 돼? 1.2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된다? 여기에다가 3.8분의 1.2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얘가 곱해지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하율이 예를 들어서 루트 3.8분의 1.2다. 이래버리면 동소는 부하율을 제곱에 비례하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어서 어쨌든 간에 철손이랑 딱 같아진다라는 겁니다. 즉 루트 3.8분의 1.2가 뭐가 됩니까? 최대 효율을 만들어내는 부하율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산기에 넣어주시면 0.56이 나옵니다. 이게 0.56이 나와요. 그럼 최대 효율을 다시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 맥스. 자, 부하가 이제 0.56이 되었으니까 출력도 0.56으로 바뀌어요. 95에서 0.56을 곱해줘야겠지. 맞죠? 그리고 나눠줍니다. 얘가 그대로 나와요. 출력으로. 자, 그리고 동손과 철손인데 우리가 최대 효율에선 동손과 철손이 같죠? 뭐로? 1.2로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동손도 1.2, 철손도 1.2니까 1.2에다가 그냥 곱하기 2.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은 곱하기 100까지 해줄까요? 곱하기 100을 해주면은 뭐가 됩니까? 95.7%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됩니까? 95.7%가 된다. 그래서 이 문제 뭐 쉽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좀 좋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변압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문제였어요.
자, 여기까지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5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2번이죠.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52번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저랑 전기기기 공부하면은 극정 없다 하면서 극정 임내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변압기 병렬운전할 때는 극성이 같아야 되고요. 정격 전압 또는 권수비 1차, 2차 권수비가 같아야 되고요. 자, 임피던스 강하,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같아야 되고 내부 저항과 내부 리액턴스의 비가 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죠? 요 네 가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4번에 각 변압기의 전격 출력이 같아야 된다. 전격 출력이 같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52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그 다음 53번 가보도록 할게요. 비돌극형 동기발전기의 출력과 부하 사이의 관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53번이죠. 자, 비돌극형에서 이 비돌극형이다 원통형이죠. 원통형. 출력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출력 공식. 이렇게 되죠. P는 삼상 전체라고 한다면은 3회 곱하기 리액턴스 분해 유기 기전력 그리고 단자 전압 곱하기 사인 델타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E와 V는 뭡니까? 상전압이에요. 상전압. 얘도 상이고요. 얘도 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우리가 삼상 전체 출력식이에요. 근데 가끔 삼상 전체 출력식에 앞에 3이 없는 채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뭐다? 얘가 3이 없잖아요. 그러면 E와 V가 상전압이 아니라 성간전압인 거야. 왜? 자, 얘를 성간전압 기준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성간전압 나누기 루트 3이 상전압이지. 그럼 E도 성간전압 나누기 루트 3, V도 성간전압 나누기 루트 3이면 밑에 루트 3, 루트 3, 3이 되는 거잖아. 그럼 3, 3 날라가서 3이 없어지잖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 공식 자체는 얘가 상전압일 때입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혼동을 하세요.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리고 이 델타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E와 V, 유기기전력과 단자전압 위상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부하각 사이의 관계니까 이 사인 델타와 어떻습니까? 비례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출력이랑 비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고요. 자, 그다음 5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 자, 동기 전동기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속도가 일정하다. 그렇죠. 동기 전동기, 동기 발전기는 동기 속도 ns로 운전을 하죠. 일정한 속도로. 2번 역률을 조정할 수 없다. 역률 조정 가능하죠. 그래서 역률 조정이 가능하니까 이 동기 전동기를 뭐라고 합니까? 역률이 가장 좋은 전동기다. 역률을 1로 맞출 수가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습니까? V곡선에서 알 수 있잖아요. 우리가 계자 전류에 따른 전기자 전류 그려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V 형태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유효 전력과 공급 전압이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있고 그리고 IA가 가장 낮은 지점 이 지점이 뭐가 됩니까? 코사인 세타가 1이 되는 거고 그리고 좌측으로 가면 L, 우측으로 가면 C. 그래서 뭐 우리가 listening comprehension 자 토익 할 때 LC 파트다 이렇게 기억을 해달라고 했고 자 여기는 부족여자가 되는 것이고 여기는 과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L은 지상 전류가 흐릅니다. 맞죠? 늦은 전류. C는 뭐 진상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도 다 아셔야 되고 잘 보시면은 지금 얘를 기준으로 코사인 세타 1을 기준으로 지금 역률을 어떻게 해요? L, C 이렇게 막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역률 조정이 가능하다. 3번 직류 전환을 필요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동기 전동기 전기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 전기자에 이게 철덩어리죠. 철덩어리에 전류를 넣어줘야지 얘가 전자석으로 바뀌잖아. 이 넣어준 전압이 뭐가 됩니까? 여기 직류가 들어가잖아요. 직류.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난조를 일으킬 염려가 있다. 그렇죠. 난조를 일으킬 염려가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난조 방지를 위해서 무엇을 설치합니까? 제동건선을 설치하죠. 그래서 우리가 제동건선의 역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동건선의 역할. 자, 우리가 제동건선이다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외우기 쉽습니다. 숙취 해소제다.
숙취 해소제의 역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과음하고 다음 날 일어나가지고 먹는 거 있죠. 뭐 헛개수라던가 이러한 애들이 제동건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음하고 다음 날에 어떻습니까? 컨디션이 어때요? 난조지. 컨디션 난조입니다. 맞죠? 우리가 컨디션이 어때요? 난조예요. 컨디션이 난조입니다. 그리고 일어나기 힘들죠? 몸 기울, 일어나기 자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동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 기자가 몸 기자고 동이 움직일 동자거든요. 기동이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술 먹고 다음 날에는. 자, 그럴 때 우리가 헛개수, 자, 전기에서는 제동건선을 설치하게 되면 자, 이러한 것들이 싹 다 개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난조가 개선이 되고 기동을 할 수 있는 기동 토크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난조 개선 이런 거는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근데 기동 토크가 증가한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잊으시는데 이거 언제 나옵니까? 동기 전동기는 스스로 기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동 토크가 필요한데 기동 토크를 만들어내는 자기동법. 자기동법에서 뭘 쓴다? 제동 권선을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이 제동 권선의 역할도 꼭 기억을 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동기기는 난조가 있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선지다. 자, 55번 권선형 유도전동기에 하나여 이용되고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55번 여기다 정리할게요. 55번. 자, 우리가 이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나옵니다. 그럼 권선형 유도전동기가 기동법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고 속도 제어법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 2차라는 말이 들어가잖아요. 2차라는 말이 들어가면 전부 다 권선형 유도전동기 찍어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기동할 때도 2차 저항법, 속도 제할 때도 2차 저항법, 2차 여자법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일단 선지 보시면 1번, 2번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1차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2차만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된다. 그래서 극수변환법은 여러분들 농형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입니다. 그래서 2차 여자 제어법, 2차 저항 제어법 답이 3번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권선형 유도전동기는 무조건 2차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56번요. 56번 여기다가 볼게요. 56번. 간단하죠. 자, 우리가 56번은 뭐가 됩니까? 이제 제동의 방법인데 우리가 발전제동, 회생제동, 역상제동 이런 건 배웠어요. 근데 삼상제동 이런 건 배운 적이 없죠. 그래서 답이 그냥 4번이 되는 겁니다. 57번입니다. 교류전동기에서 브러쉬의 이동으로 속도 변화가 가능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57번 볼게요. 자, 우리가 브러쉬의 이동으로 속도 변화가 가능한 것이 뭐 대표적으로 반발이 들어가면은 브러쉬 이동으로 속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반발 전동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단상 유도 전동기에서 반발 기동형 기억나시죠? 걔도 브러쉬를 통해서 역회전을 하고 속도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발이 들어가면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반발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브러쉬 이동하면 속도 제어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죠. 그래서 반발 보면은 반발이죠. 반발. 비읍이 맞죠. 반발. 그렇기 때문에 브러쉬로 어떻게 한다? 속도 제어가 가능하다. 일단 이거 기억해 두시고 자, 해당 문제는 요 문제가 아니죠. 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실하계 전동기 또는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 얘도 브러쉬를 이용해서 속도 제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하계 전동기,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도 브러쉬 이동으로 속도 변화가 가능하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삼상 분권 정류자 전동기를 고르시오 하면은 여러분들이 실하계 전동기를 또 골라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기출 문제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58번 문제인가요? 5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8번 문제. 여기까지 다 지울게요. 58번. 전격용량 15kW 4극 3상 유도전동기가 60Hz 220V 전원에 접속되어 운전 중에 있다. 회전자 권선의 주파수가 3Hz라면 이 전동기의 회전수를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정지할 때는 60Hz였죠. 운전을 할 때는 어떻게 된 겁니까? 3Hz가 된 겁니다. 3Hz. 그렇죠. 3Hz. 자, 이 말은 뭡니까? 운전을 하게 되면은 이 주파수에
슬립이 곱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운전을 안 할 때는 슬립이 어떻게 돼요? 정지 상태니까 1이죠. 그러니까 60에다가 1 곱하도 그냥 60이잖아. 근데 운전을 시작하면 슬립이 발생합니다. 그 슬립이 곱해진 게 3이 되는 겁니다. 즉 여기에다가 뭘 곱하면 3이 돼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60분의 3을 하면 되겠지. 60분의 3은 20분의 1입니다. 20분의 1을 하면은 3Hz가 되죠. 얘가 뭐라는 거야? 슬립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가 20분의 1이다라고 하면 슬립이 몇 %라고 보시면 되면 5%다라고 보시면 돼요. 5%. 그렇죠. 20분의 1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5%잖아. 그래서 문제에서 지금 물어본 것이 전동기의 회전수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태초의 NS 동기 속도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60Hz의 사극이라고 했지. 그럼 NS는 120F 나누기 P죠. 그러면은 60Hz의 사극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1800rpm이 나올 거예요. 1800rpm이 나올 겁니다. 그럼 1800rpm에서 손실이 몇 %? 5% 된 값이 최종 회전 속도가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 1800rpm에 5%를 구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10%는 어떻게 됩니까? 10%. 180이 되겠지. 180을 10 곱하면 1800이 되는 거니까 180이 10%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럼 5%는 얼마가 됩니까? 5%. 180을 2로 나눠야겠지. 90이 된다라는 거예요. 즉 손실이 얼마만큼 일어났다? 90만큼 일어났다라는 거야. 그럼 1800에서 90만큼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1710rpm이 최종 속도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됩니까? 1번이 되게 됩니다. 자, 59번 가보도록 할게요. 59번. 스태핑 전동기의 스텝각이 3도이고 스태핑 주파수가 1200pps이다. 이 스태핑 전동기의 회전 속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스텝각이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스텝 전동기는 뭡니까? 이러한 전류 펄스가 들어옵니다. 펄스가 들어오면 정해진 각도가 있어요. 이제 각도만큼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에선 그 각도가 3도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펄스 하나가 들어오면 몇 도 움직인다? 3도를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3도를 움직인다. 펄스 2개면 6도를 움직인다. 자, 그런데 지금 스태핑 주파수가 1200pps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우리가 1200pps가 뭐냐면 1200의 pps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펄스 per second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펄스 per second. 그래서 PPS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당 펄스가 몇 번 들어왔냐? 그러니까 초당 이런 애가 1200번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초당 1200번 들어왔다는 얘기는 초당 몇 도 돈다라는 거야. 여기다가 1200 곱하면 되겠지. 3600도 돈다라는 거죠. 그럼 3600도면 몇 바퀴야? 10바퀴지. 그럼 초당 10바퀴를 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답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10이 되는 거죠. 지금 물어본 게 RPS잖아. 우리 RPS는 뭐예요? 레볼루션 per second잖아. 그래서 얘가 뭐예요? R. 이게 per가 P, second S가 되는 거죠. 초당 몇 바퀴 돌았나요? 초당 몇 바퀴 돌았습니까? 3600도니까 10바퀴 돌았지. 그래서 10 RPS. 답이 1번이 됩니다. 60번입니다. 변류기의 2차 전류로 트릭 코일을 상시 여자하여 두는 것을 상시 여자 방식이라고 하고 보계전기를 통하여 동작 시에만 순시 여자되는 것을 순시 여자 방식이라고 한다. 차단기에 주회로에 접속된 변류기의 2차 전류에 의해서 차단기가 트립되는 방식의 명칭은요. 과전류 트립 방식입니다. 그래서 60번 뭐 간단히만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희가 차단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차단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CT가 있는 거죠. CT. 변류기. CT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CT에서 여기서 과전류를 측정하는 과전류 계정기죠. 오버 커런트 릴레이죠. 과전류를 측정하는 OCR이 있고 과전류 계정기죠. 그럼 여기에 트릭 코일이 있습니다. 트릭 코일 TC다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과전류가 흐르면은 이제 CT 2차 측에도 과전류가 흐를 겁니다. 맞죠? 그럼 OCR이 이제 동작을 해서 트릭 코일에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전류가 흐르는 순간 여기는 이제 자석이 되는 거예요. 자석이 되니까 지금 보시면 이 차단기에 이 철편이 있죠. 이 철편이 어떻게 돼요? 달라붙는 겁니다. 자석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가 끊어지는 거죠. 이렇게 차단하는 방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전류 트립 방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답이 뭐가 됩니까?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기 기기 파트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끝까지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